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월요일이고요. 퇴근을 하고 나서 지금 독립서점 책방지기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끝나고 오니까 지금 시간이 한 9시 2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은 어제 윤종신 전국 투어 콘서트 그때를 보고 왔는데요. 그 콘서트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좀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일기를 켰습니다. 제가 윤종신 콘서트를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냥 플랜카드 같은 거를 보고 콘서트를 신청한 것도 있는데, 제가 윤종신 님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극성인 팬도 아니고 그냥 윤종신 님의 그 감성을 되게 좋아했어요. 월간 윤종신도 있고 그런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노래는 잘 모르지만 히트곡 몇 개 정도만 알지만 콘서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또 노래를 워낙에 잘 부르시니까 또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윤종신님의 콘서트를 예매를 해서 보고 왔는데요. 어떤 한 가수의 단독 콘서트를 많이는 가보진 않았어요. 태연님 콘서트를 가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시경 콘서트를 가봤다든지 이렇게 많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그 콘서트의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윤종신님의 콘서트를 예매했었을 때는 생각보다 티켓팅 하는 데는 수월했어요. 티켓팅을 땡 하자마자 예매를 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매를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앞자리에 예매를 할 수 있었고요. 앞자리에서 사이드였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객석이 다 안 찰 줄 알았어요. 근데 광주 예술의 전당에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가니까 웬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객석에 앉았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2층까지 가득 찰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콘서트에 가서 공연을 볼 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콘서트의 흐름이 있잖아요. 첫 곡으로 노래를 좀 부르고 나서 관객이랑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발라드 가수긴 하지만 댄스곡을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관객들과 팬미팅 하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일단은 윤종신님의 콘서트는 관객과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거의 제 기억에는 앵콜곡까지 합치면 거의 30곡 정도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 러닝타임이라고 할까요? 그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시간은 120분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노래를 되게 잘 부르셔서 마음이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를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윤종신 님이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이렇게 세게 지르면서 부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쳐있는 귀를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음량도 엄청 빵빵하고 이제 노래도 계속 연달아 부르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이나, 또 무대에서 조명이 너무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조금 그런 뭔가 무대 효과들,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어떤 가수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창법과 노래 스타일이나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뭔가 진정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좋아했었던 가수들을 생각해보면, 물론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는지, 음악을 자기가 하는 작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도 되게 많은 영감을 받고 저도 되게 뭔가 반성을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게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수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약 30개의 곡을 부르시는 동안 그냥 히트곡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곡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음악들을 잘 모르는 곡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는 느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36주년 콘서트였기 때문에 과거에 데뷔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작품 활동을 하기까지의 그런 음악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콘서트였어요. 윤종신님의 콘서트 제목이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라는 거는 뭔가 지난 음악을 하면서 살아온 윤종신님의 그런 삶의 조각들을 그때라는 표현으로 챕터를 나누어서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냈는데 그게 마치 한 편의 책을 읽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어쨌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진짜 몇 년 전에 썼던 글들이나 책을 보면, 제가 낸 책을 보면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제가 쓴 글을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감정과 어리숙했던 마음들이 현재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리고 앳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이나 책은 또 잘 안 읽어보게 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16년 동안의 그런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의 뭔가 어리고 앳됐던 모습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런 콘서트장에서 불렀던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 사실 좀 반성했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흑역사라고 할 만한 걸 저는 너무 제 자신이 쑥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다면 윤종신님은 그걸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 본받아야 돼. 나도 뭔가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콘서트에서 그게 보였어요. 챕터가 넘어갈수록 작사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날에 사랑에 대한 감정으로만 노래를 부르던 가사가 점점 챕터를 거듭할수록 작사가 된 문장들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조금 진지하게 담겨가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콘서트 자체를 제가 현재 작가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투영을 하게 됐어요. 독자들이 내 책을 읽었을 때 5년이나 7년 전에 썼던 지금의 글과 현재 7년이 지난 지금의 내 글을 독자분들도 이런 변화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는 이런 나의 작품과 글을 볼 때마다 이런 또 신선한 생각을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습이 와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20대 때는 뭔가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그런 감정이라는 태풍에 휘몰아쳐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뭔가 작품을 쓰거나 할 때 되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하루에도 몇 개씩 글로 쏟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표현력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글을 쓰면서 그 정도의 에너지는 없거든요. 감상적인 글보다는 조금 더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종신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게 글이라는 것은 박제가 되지만 노래라는 것은 부를 때마다 창법이 조금 바뀌겠지만 그 감정을 계속 그 노래에 투영해서 뭔가를 불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감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음악을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 뭔가
아픔과 슬픔과 미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조금씩은 들쑥날쑥하겠지만 그 감정을 지켜나가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그런 감정이 없어져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가 그 콘서트 하는 게 콘서트가 아니고 뭔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자리였다면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 음악이라는 장르를 하시면서 감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노래를 부를 때 물론 그때 20대 때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담아내는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메마를 수 있는데 그런 걸 메마르지 않고 감정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그런 그 감수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노래에 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어쨌든 제가 윤종신님의 콘서트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윤종신님의 콘서트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조금 좋았던 노래 몇 가지를 아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았던 노래는 섬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왜 그게 좋았냐면 저는 가사 때문에 좋았던 건데 다른 노래들은 뭔가 좀 감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타인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난 널 좋아, 너가 싫어, 뭔가 이렇게 그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많았다면 섬은 뭔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섬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은 너의 마음에도 섬이 있고 내 마음에도 섬이 있는데 뭐 힘들 때 내가 너의 섬에 가서 정박할 수도 있고 너가 힘들 때 나의 섬으로 와서 쉴 수도 있어. 대충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다른 뭔가 가사였었다면 섬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너에게 찾아갈 거야. 너의 마음에 기댈게 라는 뭔가 그런 직설적인 가사를 썼을 것 같다면 섬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조금 더 시적인 그런 노래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섬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노래들도 물론 다 좋았어요.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오르막길이라든지 뭐 내리막길이라든지 뭐 그런 노래도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뭔가 그런 노래들은 정말 다 좋았고 특히나 그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 노래도 정말 깊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그냥 노래를 감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저의 모습과 작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 그리고 작가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노래만이 좋았던 콘서트라기보다는 제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느낌과 영감을 주는 그런 콘서트였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마치 윤종신님의 콘서트, 그때라는 콘서트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윤종신님의 지난 36년간의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장르로 풀어낸 한 편의 에세이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차와 그 목차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토크로 풀지 않고 노랫말에 있는 그런 노래 가사로 모든 걸 다 풀어냈던 그런 진짜 노래와 함께하는 윤종신님의 에세이 한 편을 읽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의 첫 콘서트, 정말 오랜만에 간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노래도 듣고 또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또 유익한 콘서트가 있다면 또 앞으로도 종종 한번 콘서트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영상 일기는 여기서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안식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꼭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삶에 뭔가 전환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올해에는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 4월 28일의 영상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